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TV의 이수욱입니다. 대선이 이제 D-8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다기보다도 이제 날짜가 없습니다. 다 왔습니다. 막바지로 왔는데 어, 이제 이렇게 꼭지점에 다다르면 모든 그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급박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조밀하고 긴밀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로 인해서 혼동스러워지는 게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단일화 문제가 이제 가장 최종 이제 결론점이었는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결론은 야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최종의 어떻게 보면 트리거였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대충 덕분나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그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총괄본부장과 저쪽에 있는 장제원 의원과의 그 협상 관련해서 이태규 본부장이 보고를 했는데 어제만 해도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이태규 본부장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 인수위원회에 대한 거, 이런 등등, 지역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협상 그 안으로 갖고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태규 본부장이 들은 얘기로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듣지는 못한 겁니다. 또 이제 저쪽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5시간 얘기를 했다니까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겠냐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이태규 본부장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에게 가서 보고하기를 레포트하기를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의 가장 협상 테이블에서 나눌 이야기는 단일화에 대한 문제인데 단일화 문제가 빠진 얘기는 그거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 상당히 진정이 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침 시간에 결렬을 선언하니까 또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는 윤 후보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일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일화를 안 받고 어떻게 이걸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 5%에서 10%, 많다면 10% 가져올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걸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만약 단일화에 여론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단일화를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당원들이 역시 옵니다. 이 핵심 당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움직임이 되는 것이죠. 그걸 노리고 쌍방간에 협상을 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윤 후보에서 그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만하다 이렇게 속빈 강력이자 하나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협상 전료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운하다고 윤 후보가 얘기한다면 그거는 약간 이제 넌센스가 될 수 있어요. 윤 후보는 줄 거 다 줬는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그러냐 그런 거 그거는 그 국민의힘 입장이고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보기에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서 끝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심한 말로 윤 후보가 된 다음에 한 뭐 1년 후에는 전부 혼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좀 위험한 발언을 했고 그것은 또 감정을 또 상하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후보 쪽의 지지자들은 결속을 많이 하겠죠. 단단하게 결속을 하겠죠. 결속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지지율 현상에서 아주 박빙이었다. 약간 윤 후보가 유리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지막 날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중도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지는 있느냐 이건데 안 후보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여론조사를 뺀 협상은 그런 정치적 협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후보는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54%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명분이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앙금이나 어떤 그 이렇게 화합이 안 돼서 이게 결렬되면은 이 두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쪽 윤 후보한테 가는 겁니다. 왜?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을 쥐고 있고 지금 의석도 많고 그런데 이 거대 야당이 그거 하나 그 리딩을 못 해가지고 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만약 지금 41%와 7%의 경선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거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국정을 이끌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선택이 들어와서 그 흔들릴 수 있다. 역선택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만약 이걸 여론조사하게 되면 당연히 윤 후보 측의 입장에 있던 그런 그 지지자들은 아주 결속을 할 겁니다. 물론 안 후보도 하겠지만 안 후보는 일단은 비율이 작아요. 지지율 그 비율이 작기 때문에 거기 역선택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해도 이 공고해짐 더 오히려 응집되고 단단해지는 이 윤 후보권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if 만약에 혹시나 하고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후보도 여론조사를 받게 되면 자기도 그 주장할 것이 어느 정도 장치에 대해서는 그거 용인을 할 것입니다. 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런 입장을 반영을 해줄 겁니다. 배려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절한 여론조사 기준이 된다면은 너무 역선택이니 뭐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과 또 무슨 뭐 미래학이 있다는 동 찌라시가 돌고 지금 벌써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누가 또 투척을 하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건 국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국가 경영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는 화력을 지금 딱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와 같이 가기 위한 통합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안건을 계속해서 다 던졌어요 이미.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거를 개정하고 규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점으로 임명진 목사님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또 그 편에 서서 일을 했었는데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지지를 철회했다. 임명진 목사님과 몇몇 분이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그걸 만들어낼 겁니다. 임명진 목사가 끝까지 협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철회를 했다는 의미는 이제 이건 더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종으로 본다면은 제 생각에 남은 날짜가 3월 2일 내일은 방송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방송 토론하는 자세를 보면 또 대충 감이 잡힙니다. 직관적으로 보면은 벌써 안철수 후보 계속해서 이제 윤 후보에게 공격을 하고 윤 후보의 경제 지식이라든가 또는 뭐 안보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시험하듯한 그런 그 발언을 자꾸 해서 공격에 빠뜨리느냐 그런 자세를 좀 보면 알 것이고 또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이제 아예 드러내고 단일화에 대한 그 뉘앙스를 많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본인도 이걸 어떻게 감추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꼭지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3월 3일과 3월 4일 날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부정선거니 그래서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말자고 그런 말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건 부정투표니 그런 거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상식 있는 사람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부정투표를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거의 자꾸 너무 되뇌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는 그냥 그쪽으로 의견을 같이 한 분들이 딸려가다 보니까 그러다가는 오히려 3월 3일, 3월 4일, 그 다음에 3월 9일 투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을 것이다,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아니 우선 윤석열 후보마저도 첫날 가서 그 사전투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벌써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무슨 부정투표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요즘 이준석 그 당대표도 좀 조용하게 조용히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는 하여튼 어찌됐든 좀 늦은 판단이었고 안 후보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제했다면 이렇게까지는 감정이 상하거나 대척점에 서지는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D-8에 판단하는 이수
TV에서 판단하는 점은 단일화는 됩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 아직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중적으로 지금 그 물밑에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윤 후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윤 후보가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운명을 걸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한번 한다면은 이건 관철이 되고 일단 수용을 하고 그거는 이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양쪽 그 여러 가지 뭐 역선택이라든가 이런 거 뭐 방지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보는 관점에는 단일화됩니다. 되고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